안녕하세요. 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자, 현재 윤석열 후보 측의 검찰을 향한 집중적인 압박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관련돼서 YTN의 보도와 뉴스타파의 보도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함께 보고 오시죠. 자, 윤석열 측 주가 조작 공소장 오류, 검찰 오류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에게 이 추가로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명백한 오류를 확인했다라는 주장을 하죠. 검찰이 지난해 말 권오수 회장과 이른바 선수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범죄 일람표가 첨부됐다라고 합니다. 주가 조작의 일시와 방법, 거래 금액, 계좌번호와 주인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김건희 씨의 이름이 곳곳에서 등장을 하죠. 주가 조작에는 91명의 소유한 어떤 157개의 계좌가 동원이 되는데 김건희 씨의 계좌도 무려 5개가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측이 앞서 공개한 계좌 1개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계좌가 무려 4개가 추가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 계좌 개수, 거래 금액 이것이 손으로 꼽을 정도로 많고 권오수 회장의 권유로 5억 원 가까이 직접 주식을 샀다는 점, 따라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자, 한동안 침묵하던 윤석열 후보 측 검찰 범죄 일람표의 오류를 명백하게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영업점 단말기를 통해서 직접 주식을 거래한 계좌가 주가 조작 선수에게 빌려준 것으로 잘못 분류됐다. 김건희 씨가 계좌 5개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를 옮겨가면서 계좌 1개를 사용한 것이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이 반박에 나섰죠. 이런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범죄 일람표 중 주식 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자, 근데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뉴스타파의 기사도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주가 조작 연루 김건희 계좌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도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명과는 달리 미래에셋 계좌서 이 홈 트레이딩 시스템 거래 35건이 확인이 되죠. 자, 김건희 씨의 HTS 주문 내역은 가장 매매와 통정 매매를 정리해 놓은 범죄 일람표 1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2010년 11월 3일 김건희 씨 계좌에서는 8만 7천여 주를 매수, 두 차례에 걸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한 번은 상대방이 매도 주문을 낸 지 43초 뒤에 이뤄졌고요. 또 다른 한 번은 32초 뒤에 김건희 씨 계좌에서 매수 주문이 나왔죠. 자, 이 거래는 모두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그 뒤로도 계속 나오죠. 11월 4일에는 8만 8천 주를 매수, 11월 9일 5만여 주를 매수, 11월 23일에는 4만 2천여 주를 매도를 합니다. 11월 24일 1만 2천여 주, 12월 13일 3천여 주를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매도를 했죠. 거래량은 28만 3,722주. 검찰은 모두 통정 매매 거래로 봤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 일람표대로 이 계좌를 주가 조작 선수에게 맡긴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선수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물론 공인인증서까지 넘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측은 계속 전화 주문으로는 주가 조작이 불가능하다. 김건희 씨는 전화 주문을 했으니까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라는 3단 논법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뉴스타파는 지적하고 있죠. 김건희 씨는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선수 이모 씨에게 맡깁니다. 전화로 주문할 수 있는 권한만 넘겼다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말한 바 있죠. 자, 그런데 이정필 씨는 이 전화로 김건희 씨의 계좌로 여러 차례 시세 조종성 거래를 합니다. 범죄 일람표 1번의 첫 번째 줄, 김건희 씨 계좌의 거래 내역이 나오는데요. 2010년 1월 12일 10시 41분 27초, 즉 김건희 씨의 계좌를 통해서 천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이 접수됩니다. 이 거래는 영업점 단말, 즉 전화 주문에 의한 거래였죠. 그리고 약 3분 뒤 다른 사람의 계좌로부터 천주의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천주 가운데 511주가 체결이 됩니다.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가 직접 운영하는 계좌인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였습니다. 정리하면 선수 이정필 씨는 김건희 씨의 계좌에서 전화로 매수 주문을 하고 난 뒤 3분 뒤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같은 물량의 매도 주문을 낸 것이죠. 즉 통정 거래 또는 통정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계좌인지 여부와 주문 시간, 주문량, 시세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따지는 거지, 전화 주문이든지 또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주문이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화 주문으로도 충분히 통정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윤석열 후보 측이 주장한
말한 대로 미래에셋 계좌를 김건희 씨가 직접 운영했다라고 하더라도 106건 가운데 55건은 미래에셋 계좌가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통한 주가 조작 행위는 현재 해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죠. 윤석열 후보 측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2010년 1월 그리고 2011년 3월까지 14개월간 시세조정성 주문이 284차례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르지만 하루에 한 번꼴로 되지 않는 주문 내역으로 어떻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이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뉴스타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김건희 씨 계좌 5개만을 가지고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범죄 일람표로 따지게 되면 계좌는 무려 157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이 계좌를 통해서 이뤄진 주문은 284회가 아니라 5574회인 거죠. 통정 매매와 가장 매매가 479회, 허수 매수, 고가 매수, 물량 소진 주문, 시종가 관여 주문이 5095회, 거래일은 모두 311일, 주가 조작 세력의 하루 평균 주문 횟수는 18회, 도이치모터스처럼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가격을 조종하기에는 충분한 횟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검찰 공화국 공약을 지금 내세우면서 검찰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죠. 자, 근거가 되는 범죄 일람표의 오류를 바로잡으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 공약의 수혜자가 될 검사 후배들에게 니들 내 라인에 서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검찰은 즉시 김건희 대표 명의의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운용한 주체가 김건희 대표라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수사팀이 오류를 알면서도 그대로 둔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될 것이다. 검찰도 이 대형 오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제자로 입장문을 냅니다. 자, 지난 2월 15일이었을 거예요. 장영진 기자가 제보를 받은 내용에 따르게 되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에 연관된 수사 혐의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다. 검사장급에선 이미 모두 이것을 무혐의로 내릴 것을 의견을 모았지만 수뇌부의 결단만 남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안으로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다가 선물을 줄 거다.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공약의 형태로 검찰개혁을 무마시키는 내용이 될 거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장용진 기자가 실제로 제보를 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그런 공약이 이루어졌죠.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화국 메시지가 아주 확실히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선물적 의미만은 아니었던 거죠. 수사팀에 대한 압박용 카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뇌부의 결단이 늦어지는 듯 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제 대놓고 검찰 니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니들도 책임져야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자신의 뒤에 서라, 자신의 라인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을 더 강도 높게, 더 대놓고 입장문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방금 보시는 이 워딩, 누가 봐도 사실상 윤석열 후보는 검찰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봐도 주가 조작 혐의를 특정할 만한 사안들, 특히나 통정 거래가 확인된 시점에서 주가 조작은 확실해진 겁니다. 통정 거래 사실만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미 주가 조작이 확실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었던 이유, 바로 저러한 윤석열 후보의 내외부를 통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뭐 내부적인 압박은 뭐 그렇다 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적 압박은 이미 입장문을 통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게 검찰 공화국의 서막일 뿐입니다. 자, 고작 이게 맛보기일 뿐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끔찍한 피바람이 불겠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기관에 좀 조금이라도 집중이 흐려지는 순간 검찰은 윤석열 뒤에 서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본 사안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지시고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월 25일이죠.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함께 밭을 갈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도 역시나 이 민주 진영의 유튜버들이 진행하는 연합 방송 또는 온라인 촛불문화제 또는 이제 주말에 이제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죠. 네, 법정 토론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함께 송출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주말에도 역시나 시사발전소는 끊임없이 가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알람이 뜨거나 뭐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 또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활발한 채팅과 댓글 남겨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